안녕하세요. 성원의 문주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매매대로 다들 잘 하셨습니까? 아침에 라이브 방송할 때 들어오시는 분들 다들 아침 식사들은 꼭꼭 하시고 오십시오. 꼭꼭 하시고 오셔야 하루 또 트레이딩을 또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복귀부터 한번 해보고, 오늘 시장은 좀 상당히 좋았죠. 지수도 많이 오르고 괜찮았는데, 원래 빨간 날에는 사실은 묵을 게 없죠. 그런 거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전일 나왔던 종목들 일단 복귀부터 간단히 해보고 또 내일 공부할 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복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나왔던 오늘 미션 종목들은 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메디포스트는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죠. 시가는 좋았습니다만은 뭐 내용에 대해서는 다 좋아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 시가 8%에서 그냥 꼬르륵 내려오는 거 지켜볼 필요성은 있었지만은 손은 안 대는 게 나았던 상황이었죠. 잠깐만 보고 있었으면 겨우 1% 올라주고 내려오는 스타일이라 뭐 큰 의미가 없는 거였죠. 다음은, 그래서 이런 재료 같은 것은 반드시 그 다음날 어떤 재료가 나타나든 간에 반드시 다음날에 시장의 판단에 순응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오늘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일 텐데, 우리는 뭐 휴림하고 삼부토건을 묶어서 보자 이랬는데, 삼부토건은 크게 힘을 써준 것은 없었죠. 오늘 유진 로봇이 이제 시장을 좀 많이 장악을 했죠. 시가가 높았죠. 유진이 시가가 22% 가지고 상한가까지는 타치를 해주고 이제 내려놓았습니다만 완전히 안착을 못 해줬죠. 근데 22%에서 상한가까지 갔으면 겨우 뭐 한 6%, 5, 6% 정도 먹었을 텐데, 6, 7%나 휴림은 차라리 더 나았죠. 시가 16% 출발해가지고 26%니까 그래도 10% 뛰기는 먹는 구조였네요. 근데 둘 다 시가가 높았죠, 그죠? 그래서 유지들 놓고 같이 봤으면 휴림이 공략할 수 있는 요건은 되었습니다. 근데 좀 시가 둘 다 높았던 것이 조금 아쉬웠죠. 그래서 소문난 잔체는 벨실이 먹을 게 없다. 그래서 아침에 시가를 높게 띄운 종목들은 항시 조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게 좋다. 휴림 하신 분은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봅시다. 오늘 뭐 데이터하고 좀 인터넷에서 크게 흐름을 잡아주지 못한 것 같은데, 그렇죠. 데이터도 시가 2% 치어서 그래도 한 5%대까지는 올라가줬군요. 7%까지 갔으니까 뭐 한 4% 정도 수익권은 낼 수 있는 구조는 됐습니다. 줌 인터넷은 같이 따라가 주지는 못했네요, 그죠? 2%에서 4% 정도 별실이 그렇게 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역시 같은 재료들이라도 크게 흐름을 잡아주지는 못했는 것 같아요. 줌하고 데이터는 별 재미 없었고, 루트로닉은 상승을 하면 끌고 가야 될 종목이라고 했는데, 오늘 보기보다 꾸역꾸역 잘 올라갔죠. 흐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죠? 차트를 보면 돌파를 하는 시점이면 여기서 벗어날 때는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죠? 설령 나중에 뭐 본절을 할 값이라도 봐야 되죠. 뭐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 시가 2% 출발해서 잠시 밀렸다가 이제 올라갔는데, 고가가 6.9%, 그리고 종가가 6.5%. 보유하고 계신 분은 뭐 일단 가지고 가보는 거죠. 나중에 이제 오늘 이 종가만 안 깨면, 오늘 이 저가 부분 있죠. 저가 부분 안 깨면 한번 가져가 본다. 큰 손해 볼 건 없으니까 아마 수익은 좀 다들 조금씩은 안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의도한 대로 나타나는 이런 스타일이 좋거든요. 지금 산목의 스폰 같은 것도 우리가 이거 한지 오래된 종목 아닙니까? 한번 보유로 하고 계신 분이 있을랑가 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가고 있죠. 생각한 대로 돼줘야 되거든요. 생각한 대로. 그 다음날 공략한 종목 아닙니까? 놀다가 다시 또 뛰어가죠. 그래서 상망적으로 올라간 종목들 두려워하지 말라. 단지 타이밍이 중요하다.
3모 좀 아쉬웠죠. 어제 종가를 좀 놀라다가 안 넣었는데 말이죠. 한국 테크놀로지 한번 봅시다. 뭐 재료는 만방한 종목인데 크게 오늘 관심을 받아주지는 못했네요. 이 종목은 앞으로 관심 있게는 좀 보십시오. 시가 마이너스 1% 출발했군요. 고가가 그래도 플러스 6.4%까지 갔네. 종가가 플러스 4%니까 이런 종목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아나면 보유를 해야 될 종목이라 했지 않습니까? 큰 손해가 안 가면 뭐 나중에 미끄러진 본절 값이라도 크게 몇 프로 안 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보유를 하고 넘어간다. 아마 뭐 들어가신 분들은 보유를 했지 않겠나 싶네요. 자, 한신기계는 고점 종목이게 팔아먹어야 될 종목이죠. 가다가 무너지면 자 봅시다. 한신은 시가가 참 좋았습니다. 그죠? 시가가 플러스 1%, 저가가 마이너스 2%까지 미끄러졌죠. 그러면 시가 1%면 들어갔다가 마이너스 2%까지 미끄러졌을 때 뭐 추매를 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1차를 넣어두고 지켜보고 있다가 다시 돌파하는 시점, 돌파하는 이런 시점을 다시 노려본다든지 2차를 더 한다든지 아니면 뭐 1차만 진행해도 됐겠죠. 그래도 오늘 제법 파동이 일어난 것 같은데 9% 정도밖에 못 갔군요. 한신은 그래도 뭐 손해볼 그런 장사는 아니었다고 보면, 단지 이제 이런 종목 항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올라갔다가 미끄러질 때를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시 좀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항시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LNK 바이오는 오늘 흐름은 크게 잡아주지는 못했죠. 시가는 2%를 띄었습니다만은 그대로 띄었으면 바로 양봉이 축 나와줘야 되는데 바로 내려와 버렸죠. 바로 내려와 버렸으면 이건 종가를 그날 종가를 깨고 내려올 때는 얼른 잘라져 버려야죠. 즉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 뭐 루토닉처럼 생각하는 방향으로 딱 가주면 미련 없이 홀딩을 해야 되겠지만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가를 2% 뛰었으면 가야지. 근데 쏙 미끄러진다. 그럼 얼른 팔아버리고 치워야 되죠. 현대바이오 오늘 열심히 나름대로 좀 나쁘진 않았죠. 시가 조금 높은 것이 이제 흠이었습니다만은 관심은 참 많이 받았습니다. 시가 7에서 19%까지 갔으니까 시가에 그냥 시가에서 땡해서 밀렸죠. 한 3%대까지 다시 시가 회복할 때만 들어갔어도 10% 정도 모을 수 있는 구조였네. 그죠? 크게 밀린 것도 아니고 덱스터 같은 것도 오늘은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모습이 좋아서 잘 갔죠. 고가가 14%까지 가거든요. 예, 시가 4%니까 끝이 뭐 딱 10% 뛰기네요. 그죠? 좋았고 LG 이노텍은 뭐 크게 오늘 바람을 잡아주지는 못했네요. 어제는 좀 좋더니 뭐 그냥 그렇게 놀다 마쳤고, AT 세미콘은 역시 오늘 꼬르륵 했죠. 꼬르륵 한게 시가 마이너스 2%니까 한참을 더 내려와야 되겠네. 내일 좀 늦게나 한번 더 봐야 될 종목인데 일단 시장에서는 좀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쓴 분위기죠. 오늘 GTG가 이제 의외로 좀 흐름이 좋았죠. 저희들도 들어가서 뭐 수익을 좀 먹었습니다만은 10% 정도 먹었습니다만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침부터 바로 올라가 버렸죠. 이 종목. 그죠? 땡 하자마자 아침에 고가 9.6%니까 9%대까지 시가 보합이었으니까 간단하게 아침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였죠. 저희들은 좀 쉬고 있다가 이 지점에 저희들 한번 다시 들어가서 이 정도까지 이제 여기까지만 수익을 먹는데 그래도 한 10%는 나오더군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뭐 큰 대박 물건은 뭐 그렇게 없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크게 뭐 특별히 손해 볼 만한 그런 종목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또 공부할 거 우리 또 해봐야 되겠죠. 내일은 불금이니까 종목을 최대한 압축해서 좀 헷갈리지 않게 종목을 구성을 해서 내일 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내일 선구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선구주는
이렇게 불금 승부처 이름을 불금으로 지어 놨습니다. 불금을 지어 놨는데 보고 한 추석을 달아봅시다. 좀 될 수 있으면 좀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매매를 좀 단출하게 하는 쪽으로 잡아보았으니까 한번 봅시다. 일단 유일 로보틱스가 내일 신규 상장을 하죠. 그래서 당연히 봐줘야 되겠죠. 뭐 이름에서 뭐 로보틱스니까 뭐 말을 하나 안 하나 뭐 로봇하고 됐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것이고 뭐 특별하게 뭐 다른 이야기는 할 건 없는 것 같네, 그죠? 요즘 뭐 로봇 안 그래도 로봇 뭐 분위기가 좋으니까 뭐 이것저것 따지고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일 로보틱스가 공모가가 지금 10,000원이란 말입니다. 10,000원 공모가가 얘가 공모가가 10,000원인데 지금 시간에서는 시간에 장외 거래에서는 지금 얘가 지금 오늘 종가는 얼마나 맞췄냐면 21,750원에 맞췄어요. 자, 그렇다면 21,750원 맞췄으면 뭐 공모가 10,000원 아닙니까? 10,000원. 시간에서는 장외 거래에서는 21,750원. 그러면 내일은 뭐 거의 뭐 100%는 프리미엄 뭐 거의 붙는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로 봐야 되겠죠. 이놈은 참 운빨이 좋네요. 마침 로봇 관련주들이 난리를 치고 삼성이 뭐라 하고 하는 시점에 상장을 한다는 것은 이놈은 참 회사가 그 주담한테 날짜를 참 잘 잡았다고 상을 한번 줘야 돼. 휴가를 보내주든지 말이죠. 그래 줘야 될까요? 그래서 참 이건 운빨이 참 좋은 회사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밴드 상단을 돌파를 했죠. 7,600에서 9,200원 규모로 봤는데 요즘 뭐 로봇 분위기가 좋으니까 밴드 상단을 돌파를 했죠. 간단히 둘러보면 일단은 2021년도 말에는 113%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뭐 이런 건 좋죠. 손해봤다는 보다 이런 게 뭐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장점만 보면요. 또 락업 비중이 보이에서 락업 비중이 72.5%입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죠. 락업 비중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유통 가능 물량이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27% 정도 되겠죠. 그죠? 유통 가능 물량은 그렇다. 물량이 얼마나 되나? 물량이 한 235만여 주. 그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락업 비중이 높다는 것은 상당히 그건 나쁘지 않거든요. 물량이 235만 주면 상당히 좀 작은 편이죠. 그래서 뭐 일단은 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은 종목입니다. 회사가 뭐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뭐 여기 다 나와 있겠습니다만은 산업용 로봇, 뭐 스마트 기기, 뭐 그런데 제조하고 자동화 시스템 같은 거 하고 뭐 그런 쪽 하는데 이제 이 회사의 가장 강점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 뭐 공장 자동화를 이제 관제하는 시스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유통 물량도 좋고 시가총액도 가벼워서 뭐 내일 뭐 좋은 결과가 보일 텐데 아마 내일 프리미엄 100% 붙어가지고 바로 달려 뺄 텐데 매매하기가 좀 상거로울 겁니다. 그래도 뭐 나는 이것저것 보느니 나는 신규주 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딱 이거 하나만 보고 하시면 돼요. 단지 신규주는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 건들면 오히려 손실이 막대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에 비해서.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잘해야 되고 눈치껏 잘해야 되고 또 아침에 보나마나 시스템이 버벅거리고 그럴 텐데 아주 예민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조금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아무리 뭐 주위에서 좋다 많다 뭐 어쩌니 해도
내한테 수익을 줘야 좋은 놈이지 뭐 지가 아무리 좋은 돈 내한테 손실을 주면 그거는 좋은 종목이 아니죠. 우량주가 아니란 말이죠. 아무리 잡주라도 나한테 수익만 주면 그 애가 우량주란 말이죠. 그 남들이 와 다 좋다 로봇 관주도 좋다 그래서 뭐 이거 멋지다 그래 한들 자기가 매매를 해가지고 손실을 봐버리면 그거는 자기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내일 또 막 금요일이라고 불금이다 하면서 뭐 그냥 내 칼을 받아라 막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잊지 마시고 항시 침착하게 손해를 안 봐야 되거든요. 안 다치는 게 낫다. 그래서 이 로보틱스는 차라리 놓쳐가지고 다음 기회를 봐도 되지만 그날 잘못 매매를 크게 다쳐버리면 그냥 사람이 마음이 상하잖아요. 금요일날 그죠? 천천히 합니다. 자 그리고 요쪽 밑에 애들은 요 세 개는 요렇게 같이 묶어서 한번 봅시다. 지금 이제 내일 아마 철강 관련주들이 이제 뭐 시간에서 대거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내일 뭐 아마 철강 관련주들이 난리를 치겠죠. 그것도 뭐 그러니까 아유 귀찮아 하고 난 안 볼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세상에는 다 아는 듯한 사람과 다 알지만 또 따라하는 사람과 알 듯하고 모르는 듯한 사람과 여러 사람들의 부류가 다 껴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한 요지는 너무 앞서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무리해서 섞여서 노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아유 내일 뭐 철강주도 난린데 소문난 자체 뭐 이렇게 뭐 가가지고 괜히 뭐 커피 다녀 못 먹고는 아닌가 이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바람을 잡고 흔들어 주면 같이 바람처럼 이렇게 흔들어 주는 게 좋아요. 같이 요 안에 포함이 돼서 같이 움직여주는 게 좋단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 혼자 따로 떨어져서 나는 이놈 노려본 이놈만 죽어라고 할 거야. 그건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놀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시장의 중심에서 같이 놀아야 된다는 거. 그런 의미로서 내일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하고 많은 종목 중에 이 세 종목을 왜 했느냐? 지금 시간의 상한가 종목이 부국철강, 지금 보고 있는 이게 부국철강입니다. 부국철강 그리고 동일제강, 여기에 동일제강, 하이스틸 이렇게 세 종목이 시간의 상한가 그리고 대양금속까지 치면 시간의 상한가 종목이 네 종목이 철강주입니다. 한 종목만 이제 Q캐피탈이 이제 골프장 매각 뭐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상한가를 가있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문배철강, 금강철강, 동일철강, 삼연철강 뭐 난리입니다. 뭐 철강줄이 뭐 다 적지도 못하겠어요. 난리죠. 그래서 보통 철강주 하면은 뭐 이거는 특별한 대장주는 없거든요. 그냥 과거의 패턴으로 보면 이제 하이스틸 같은 이런 애들이 조금 속도는 빨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는 몸이 가볍거든요. 예, 물량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몸이 가볍기 때문에 부탁부탁 움직여요. 그래서 빨리 가는 것일 뿐이거든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근데 이제 우리들은 이렇게 묶어서 봅시다. 만일 내 철강주들이 시장을 다 진실로 오늘 로봇 관련처럼 씩 올라갔다가 꺼져버리면 그 필요 없는 거거든. 돈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상위 라인을 전체적으로 다 장악을 한다면 대한금속 시안의 상한가 있으니까 상한가 중에 한 놈을 뽑고 경남스틸하고 TC스틸을 묶어서 우리는 봅시다. 이왕이면 지금 대한금속은 제가 좀 아쉬운 게 뭐 이놈은 여러분도 뭐 재료 보면 아시겠지만은 뭐 원전 수혜주로도 지금 뭐 지목이 돼 있는 종목이고 그렇죠. 예, 원전 수혜주로도 친원전 사건문 이래서 저희들이 이 날짜에 여기 이제 공략을 했죠. 12%에서 저리 하락을 하길래 잘라버리고 나왔는데 나중에 종가상 10%까지 끌어올려서 맞췄는데 이제 오늘 또 한 5% 올려놨단 말입니다. 근데 또 이게 운대가 맞으려니까 철강주들이 바람이 불면서 같이 또 거기에 또 이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강과 원전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재료니까 우리는 일단은 상한가 중에서는 대한금속 문제 봐주고 만일 얘네들이 대항이나 부국 뭐 하이스틸 흐름들이 내일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되면 다른 관련주들 참 많습니다만은
경남스틸과 T스틸을 한번 봅시다. 이왕이면 차트가 무너지지 않은 종목. 경남스틸도 아직 차트가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지점에서는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공략을 해야 될 지점도 됩니다. 그리고 TCC 스틸은 저희들도 이 날짜인가 한번 공략해가지고 이 날짜입니까? 저희들이 나온 종목인데 이것도 TCC는 또 그 배터리하고 또 2차 전지하고 같이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저평가되어 있다 뭐 이런 식까지 저평가제로 냈으니까 이용하면 이렇게 해서 3종 세트로 우리는 묶어서 봅시다. 상한가 종목 중에서는 대항을 보고 다른 밑에 하위 종목들은 지금 얘네들보다 경남스틸 TCS들보다는 전부 다 높아요. 높은데 높은 거 많은데 7%짜리 6%짜리 5%짜리 있는데 경남스틸은 5%고 TCC는 2.9%예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내일 한번 추종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상위 라인에 포진되는 힘이 약하다고 판단이 되면 밑에 애들 얘네들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만약 양봉으로만 유지를 해주면 조금 한번 끌고 가볼까 라는 그런 정도는 가능해요. 다음은 요 밑에 라인은 게임적으로 이렇게 세 놈을 또 한 팀을 짜봅시다.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넥슨 GT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뭐 재료로 상한가를 한번 쳐주고 상한가를 한번 쳐주고 좀 놀았죠. 놀고 있다가 뭐 올라가려다가 엄목이 팩 꼬꾸라지고 좀 이래야 있는데 한 번쯤은 봐줄 자리는 맞아요. 그래서 뭐든지 테마는 순환이 되고 뭐 그렇죠. 오늘 로봇주, 메타버스주 뭐 이렇게 관련주 앞에는 뭐 건설주들 막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게임주도 한번 봐줄 때가 됐으니까 넥슨시티가 시간에 3.4%를 올려놨습니다. 기관하고 외국인은 그렇게 많이 뭐 물량을 넣는 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넥슨GT는 당연히 내 게임주는 또 같이 따라야 되니까 당연히 또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붙여놔야 되죠. 그래서 넥슨GT, 넷게임즈. 넥슨GT는 시간에 3%를 올려놓았어요. 넷게임즈는 시간에 2%. 둘 다 지금 뭐 둘은 똑같이 움직이니까 어느 걸 한 상관은 없겠죠. 일단 넥슨GT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드래곤 플라이는 약간 결이 틀린 종목이지만은 그냥 이놈도 객가지로 한 끼워 놓읍시다. 혹시나 게임주들이 넥슨 애들이 좀 난리를 알 수가 없죠. 분위기를 많이 줄을 잘 잡아주면 이제 바닥에서 살짝 몸을 지금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놈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놈들은 빼놓고 지금 양봉 두 개 딱 내놓고 있죠. 세 개를 이런 거 정도 한번 잘 보는 것도 좋죠. 의외로 이런 걸 잘 보유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날아가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동안 많이 내려왔죠. 그죠? 작년 11월 중순부터 한 5, 6개월 동안 한 5개월 동안 계속 내려왔죠. 그죠? 자, 이 놈도 시간에 2%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세 놈은 넥슨GT가 3%, 넷게임즈 드래곤 2%입니다. 그래서 세 놈을 딱 넣어놓고 흐름을 추적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눈이 딱 보이거든요. 이렇게 같이 뭉켜 놓으면 그 놈을 먼저 딱 잡고 목을 딱 잡고 나머지는 손을 잡고 일을 벌리면 되겠죠. 물론 뭐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계획을 짜고 하는 것과 계획을 짜고 안 하는 것은 차이가 있겠죠. 자, 다음은 코로나 관련주 봅시다. 일동제약은 요즘 요 근래에 우리가 계속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뭐 하기 전에 일동제약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오늘 뭐 분위기 좋더군요. 일동이 남대로 잘 가고. 자, 오늘 오름폭이 보면 20%까지 갔다 14%로 마쳤어요. 마쳤는데 제법 잘 올라갔죠. 그죠? 아침에 이렇게 한 방울 툭 찌르면서 바로 올라가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전고점이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그죠? 전고점 얼마 남지 않은데 금액대가 조금 그래요. 지금 55,000원 아닙니까? 금액대가 좀 무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면 기관들은 냅다 팔고 있죠. 냅다 팔고 개인하고 외국인은 오늘 좀 들어왔고요. 냅다 팔고 있죠. 찬스다 하면서 말이죠. 왜냐하면
뭐 치료약이나 치료제나 뭐 약 같은 거는 사실 그거는 완전히 효과가 있고 발미가 검증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건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동도 뭐 일본의 애들이 얼마나 잘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모든 것이 좀 미지수예요. 그래 좀 조심은 해야 되는데 코로나 관련주도 돌아가면서 하나씩 툭툭툭툭 나오죠. 툭툭툭 나오니까 같이 봐주자는 의미로 일동과 시풍제약을 같이 보겠습니다. 일동은 지금 시간 내에서 별로 오른 건 없죠. 일동제약은 보합으로 끝났기 때문에 내일 눈치를 시시로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신풍제약과 시풍제약우는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저희들 종가로 종가 배팅을 했는데 시간에 지금 4% 정도 올라 있더라고요. 올라 있는데 신풍제약우와 신풍제약 중에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신풍제약우가 좀 오늘 좀 우선주가 되니까 좀 등락폭이 좀 크잖아요. 그죠? 당연히 뭐 대장주로 공략을 하는 건 맞는데 또 트레이딩하는 개인적으로 트레이딩하는 것과 다수의 인원을 리딩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도 이게 호가가 좀 있는 종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풍제약을 선택을 했는데 시가는 신풍제약 시간에서 신풍제약이 7% 정도 올라 있습니다. 7% 정도 올라 있고 신풍제약은 4.5% 올라 있습니다. 그 둘 중에 뭐 어느 것을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단 아마 아침에는 시가가 어느 정도가 될 테니까 신풍제약 O와 신풍제약 둘이의 간격이 좀 많이 벌어지면 차라리 신풍제약을 하고 비슷하면 신풍제약우를 보는 게 낫겠죠. 근데 신풍제약우는 워낙 우선주라 될 수 있으면 좀 경력이 없는 분들은 신풍제약을 보시고 경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손발에 빠르신 분만 보시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루트로닉은 어제 나갔던 오늘 미션 종목이죠. 하도 루트로닉 오늘 지금 살아났으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유를 해야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오늘 들어갈 건데 좀 아쉽다. 그럼 또 내일 보면 되죠. 왜? 오늘 올라간 폭이 겨우 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럼 시가에 공략을 했다면 보유를 했다면 내 수익이 한 4% 정도밖에 안 된다는 소리를 말해요. 그럼 안 들어간 사람들은 4% 더 주고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죠. 가기만 간다면 말이죠. 그죠? 에이 또 갈까? 그런 생각할 게 아니죠. 그런 생각 아니죠. 또 갈까 하는 놈은 또 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첫날 나갔을 때 그 다음날 공략했을 때 또 갈까? 또 갔잖아요. 놀다가 또 갈까 하는데 또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루트로닉도 봐줘야 된다. 단 확인을 잘해야 됩니다. 그냥 괜히 분위기 잡아서 하지 말고 천천히 호가 좀 쌓이는 거 보고 수급을 확인하고 해야 된다는 거. 오늘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시간에서는 0.3% 올라 있습니다. 다음 서울리그입니다. 서울리그는 뭐 단기간에 우리한테 큰 수익을 이제 상팀들에게 상한가 팀들한테 수익을 잘 주는데 오늘 우리 60% 정도 먹었죠. 60% 먹었는데 뭐 상nem이 하면 뭐 5, 60%는 그냥 가볍게는 먹습니다만은 잘 만나야 되겠죠. 근데 저는 오늘 3년상은 가져올 줄 알았는데 좀 아쉽긴 아쉽더라고요. 자, 이놈은 우리가 지금 공략을 해가지고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입니까? 1530원이 이 정도 되는 가격이네요. 1530원이면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보유를 했는데 여기가 장마책이 거의 한 1분 전이거든요. 1분 전에 이제 시장에서 끌어올려서 1585원을 맞춰갖고 3% 정도 수익을 안고는 있는데 시간 내에서 또 3.8%를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럼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아침에만 이 시간에 시가로 적용이 된다면 뭐 그냥 팔아도 뭐 5에서 7%는 먹는 데 순서인데 새로 진입하시는 사람들은 내일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에 3.8%를 올려져 있다고 해서 그냥 뜸벅뜸벅 살 게 아니라 한 파동을 주고 내려왔을 때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너무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내일 별다른 큰 다른 이슈가 없어야 될 텐데 시간에서 철강주들이 많이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이놈들이 아침에 막 난리를 쳐버리면 또 보나마 내일 신풍 애들도 내일 또 좀 난리를 칠 끼란 말이죠. 그런 와중에서 얘가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어느 쯤을 타점을 잡아야 되느냐, 이제 그런 걸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을 보시는 분들은 시간에 3% 올라가 있으니까 말 아침에 시가 흐름이 좀 좋다 하면 일단 너무 달게 들지는 마세요. 달게 들지 말고 한번 눌림을 기다리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하시고 내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근데 한 가지 꼭 중요한 것은 살아나지 않습니까? 공략을 했는데 진입이 잘 됐어. 상승을 해. 그러면 한번 승부수를 띄워서 상가까지 승부를 한번 봐야 합니다. 그게 나는 그냥 한 5% 먹고 나올래 하면 그에 맞게 매매하는 거고, 나는 못 먹어도 고야. 이런 사람들은 그냥 배짱 있게 하는 거죠. GTG 웰리스는 시간 내에서는 지금 0.8% 올라가 있거든요. 0.8% 올라가 있는데 내일 아침에 시가가 지금 1190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0.8% 올라가지고 이제 1200원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놈은 개념을 뭐 꼬리 내리면 꼬리를 잡아야지 막 이런 개념을 잡지 마시고 그냥 좀 잡주 아닙니까? 이런 것도 이 잡주를 우량주로 만들려면 좀 인내 필요하거든요. 내일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래 오늘 0.8% 올린 1200원까지 인정을 해주는데 음봉이 나오면 손을 대지 않습니다. 안되고 1200원을 딱 기준점으로 해서 1200을 치고 올라갈 때만 같이 들어가고 올라갔다 1200을 깨면 바로 잘라주고 또 가만히 보고 있는 그런 전법. 근데 살아난다? 살아나면 또 한번 나도 본다. 단 나는 수익을 짧게 먹겠다 하는 사람 항시 짧게, 나는 한번 뭐 승부 걸란다 하는 사람도 승부 걸고, 항시 매도는 본인의 그릇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불금 성부주는 대체로 뭐 이 정도로 했는데 내일 시장은 사실 하루 앞날을 바라보고 전략을 짜고 신호를 짜는 것은 뭐 보통 이제 기본적인 트레이더들이 하는 일인데 개인적으로 하는 것과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좀 차이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일개 한 인간이 신들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내일의 일을 맞춘다는 것은. 근데 그런 것까지는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매일 이렇게 종목을 뽑고 시나리오를 짜고 공부를 하는 것은 정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신의 영역에 발굽에 때에 또 발굽에 때라도 좋다 이거면 조금이라도 가깝게 내일이라도 그 공간에 조금이라도 내가 세운 추측과 예견과 계획이 조금이라도 흡사를 한다면 참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수련을 계속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기억을 하시고 이제 내일이면 이번 주 이제 마감이죠. 금요일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내일 매매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않습니다. 자, 한 주간 다들 고생하셨고 내일 매매 잘 마치고 주말 잘 쉴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문제였습니다.